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긴 건 멀쩡한데 이성에게 인기가 없고 이성과 잘 못 만나는 분들이 있죠. 대화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진짜 다양하죠. 제가 사람들을 다 코칭하고 상담하고 분석해본 결과 이거는 거의 필살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생긴 건 멀쩡한데 이성에게 인기가 없고 이성과 잘 못 만나는 분들이 있죠. 대화가 안 되는 거,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인상을 받을 때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받잖아요. 사람의 인상을,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메러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다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미지를 시각으로 55%를 결정한대요. 그 다음이 청각인데 청각이 38%, 그리고 텍스트가 7%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시각적인 거는 어느 정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형을 해버린다든가 비싼 그냥 명품을 입거나 하면은 이미지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대화, 말, 목소리, 이거는 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생긴 건 엄청 잘생기시고 예쁜데 상대방과 대화도 잘 안 되고 사랑을 못하는 분들의 특징을 많이 봐보니까 청각적 요인하고 텍스트적인 요인이 훈련이 안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는 무조건 쌍방이잖아요. 그게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직장이든 누구든 간에 상호성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사회교환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내가 받은 만큼 주고 싶어하고 내가 준 만큼 또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대화를 잘 이어나가지 못하는 분들 보면은 대답만 원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질문 잘하고 반응해주는 거, 그것만 해도 반 이상은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히 이야기하지만 여성분들은 훨씬 더 감정이 섬세하고 그리고 따뜻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체적으로 남성분들이 조금 더 사이즈도 크고 근력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서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좀 무섭고 나를 혹시나 해하지 않을까. 나보다 등치도 큰 사람이 목소리도 예를 들어 낮은데 표정을 닫고 있으면 그렇게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감정이야 라고 여러분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첫 번째 창구가 표정입니다. 표정을 너무 아름다운 무언가를 바라봐 주듯이 아니면 관심 있는 것을 봐주듯이 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남성분들은 사회화가 될수록 표정이 많이 굳더라고요. 힘든 이야기 하기 힘들고 혼자서 감내하려고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에 서툴어요. 그러니까 표정이 굳어요. 근데 저는 좀 표현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으면 좀 울고, 웃고 싶을 땐 더 호탕하게 웃고, 그러는 것을 대부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솔직하고 그리고 감정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정을 키우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샘플을 많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봐야 돼요. 그거 누가 몰라? 안 본 거예요. 본 거랑 안 본 거랑의 차이는 의지에 있습니다. 의식. 그래서 내가 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그것들만 보여요. 그래서 뭐 잘생긴 공유 씨를 보든 뭐 이병헌 씨를 보든 이도현 씨를 보든 정인 씨를 보든 저 사람은 얼굴이 완성됐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들 표정 진짜 잘 쓴다. 이거 언제 느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스튜디오 가서 한번 사진 촬영해 보십시오. 와, 모델 돈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전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제 프로필 사진을 찍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표정 짓는 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저는 표정 훈련을 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훈련 제일 많이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0.25배속으로 키고 액션 큰 아이들을 따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핀터레스트던가 구글 같은 데다가 모델 사진 뭐 이렇게 검색하던가 배우 프로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너무 훈훈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분들의 표정을 보고 따라하면은 늡니다.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고 내가 너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려면은 몸이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티가 나고 표현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멜로디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들을 들어보면 멜로디가 다양합니다. 근데 좀 소극적인 분들 그리고 방어적인 기제가 있는 분들은 멜로디가 좀 낮아요. 이 멜로디 폭이 낮다는 건 뭔 뜻이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잖아요. 이 한 층 한 층을 모여서 저희는 스케일이라고 불러요. 발성에서 이 스케일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칸이 확보된 사람하고 도레미 이 정도만 쓰는 사람하고 쓸 수 있는 멜로디가 달라요. 어떤 뜻이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어투가 많은데 도레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좋게 보면 시크해 보일 수 있는데 나쁘게 보면은 너무 딱딱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멋있는 분이어도 맨 처음에는 좀 반가움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멜로디 폭을 좀 넓혀놓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께서 이렇게 음충수가 다양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안 끌려하는 건 또 마찬가지로 무서움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여성분들은 어떤 정보 교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놀 때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해줘야 나 지금 너의 말이 너무 재밌어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남성분들 일반 확인합니다만 듣고 그냥 잘 됐네. 게다가 예를 들어 텍스트까지 사실적으로 말해. 그래서 여성과 남성분의 일반화입니다. 일반화인데 차이는 여성분들은 공감을 원해하고요. 남성분들은 이성적인 사실을 원해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성분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름다움, 그리고 남성분들은 칭찬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한테도 팁을 드리면 남자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예쁜 말 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남성분들, 저 포함해서 자신의 여성을 아름답다고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재밌는 예시인데 그 외할머니가 지금 99세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100세십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저희 이모들하고 이렇게 할머니랑 같이 있는데 깔깔깔 대면서 이렇게 웃고 계신 거예요.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봤더니 이모가 할머니 손을 이렇게 잡고 보여주면서 우리 엄마 너무 이쁘지?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손에 이렇게 봉숭아를 물들인 거죠. 근데 그거 보면서 할머니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너무 소년돼요 이러니까 그렇게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성은 아름다움을 원하고 그게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구나.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만나는 여성분들에게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다 이런 것들을 해주면 거짓말 치지 마 이래도 속으로는 나쁘진 않은가 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신 남성분들한테는 칭찬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에요. 디테일하게 야 내가 이 수많은 사람 봤는데 너가 제일 듬직하다. 아니 어떻게 넌 그렇게 요리를 잘해? 이렇게 칭찬해주면 대답 안 할 거예요. 다음번에 또 음식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있을 때 술 마시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나 되게 자상하대. 아니야 나 요리 잘한대.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승부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분들한테 예뻐해주고 아름다워해주고 디테일적인 거를 바라봐주는 거, 공감을 해주는 거.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게 칭찬해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같습니다. 단단 말투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다 무뚝뚝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여러분 공감, 감정도 훈련이 돼요. 당연히 선천성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키즈 스피치 코치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기 부모의 성격을 따라가면서 그 자기 부모의 말 스타일을 따라가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오면서 막 90도 인사를 하면서 선생님 덕분에 진짜 저희 아이가 너무 도움받아요 하면서 막 바카스 주시고 막 젤리 주시고 쿠폰 주시고 이런 분 있잖아요. 따님이 똑같이 해요. 선생님 오늘 잘 배웠습니다 이러고 또 인사하고 가고. 대박인 게 그런 친구들은 주변 친구들 스킨십을 되게 잘해줘요. 너 너무 잘한다 이러고 손 줘보라고 하고 이런 걸 잘해요. 근데 반면에 저는 무뚝뚝한 집안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가질 방법을 배워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분들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안 해봤다. 그래서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말했을 때 내 감정을 더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도 느끼고 이걸로 상대방이 좋아한다는 걸 느껴봐야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다면 좀 쉽지 않을 텐데 에세이를 좀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에세이가 많기 때문에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하는가 이거를 알 수 있고 조금 더 가고 싶다. 시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에세이랑 특히 시 읽고 나서 표현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느끼는 매력 포인트가 진짜 다양하죠. 제가 사람들을 다 코칭하고 상담하고 분석해본 결과 이거는 거의 필살기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프레이밍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프레이밍 전략이 뭐냐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근데 무슨 프레임이냐? 굿 프레이밍.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계속 좋은 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을. 여성분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정이 예리하니까. 예민이 아니에요. 예리하니까 더 많은 게 보이니까 자꾸 막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감정 표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다 보면 자기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때 사실적으로 내가 보기에도 너 좀 그런 것 같아 할 수도 있지만 굿 프레이밍. 나는 근데 그게 너의 엄청 좋은 장점 같은데? 너 그거 되게 잘하던데? 이렇게 전환시켜주는 전략.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잘하는 예시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덱스 씨죠. 덱스 씨가 너무나 잘생겼지만 이 말하는 화법, 말투 도 너무 섬세해요. 같이 한번 좀 봐보시죠. 혜원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었다라고 들었거든? 한때는. 한때는. 근데 뭐 사실 중학생 때 그 컨디션이 고등학생 때랑 연결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얼굴도 이쁘고 한데 공부까지 어떻게 잘할 수 있었을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공부 잘했지 않냐 하니까 아니야 한때 조금 중학교 때 이러니까 중학교 때 잘했으면 고등학교 때도 잘했는데 너 게다가 얼굴도 예쁜데 어떻게 공부까지 잘해 이렇게. 이 사람의 그냥 섬세함 같아요. 뭔가 그때의 친구들의 분위기가 공부를 안 하는 느낌이 아니라 다들 그냥 하는 거였어서 나도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근데 나는 왜 다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 안 했지?
또 특별한 거지. 서로 이렇게 맞받아 쳐주는.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인데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 즐거움을 원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좀 더 흥미로운 주제를 전달받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MBTI 뭐야? 밸런스 게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술 게임 한번 해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스피치의 테크닉으로 보자면 보려면 보인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꾸 해봐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진심이어야 된다. 상대를 진심으로 대했을 때 이 시너지가 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상대방이 했었던 말을 그대로 가져와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나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는 거야 했을 때 아니 근데 그거는 너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먼저 한마디만 해줘도 나 너랑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너랑 대화하고 싶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게 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그리고 또 하나의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결국 말은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상대방 말하는 걸 듣고 계속 내가 할 말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오히려 더 메시지가 안 좋아져요. 자꾸 상대방 말에 집중해서 상대방이 뭘 듣고 싶어 할까? 무슨 감정일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못 할지언정 어떤 게 고민일까 생각하는 게 가장 어법이 좋아지는 근본 기술인 것 같습니다. 위트를 섞어주면 되게 좋은 말하기 기술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말을 하다가 목소리가 작아요. 그러면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실적으로만 보면 야 발성 좀 키워봐. 야, 소리 좀 크게 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떻게 막 내 이야기 잘 안 들리지? 내 목소리가 좀 작지? 이러면은 아니야 내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줄 수 있는 내가 다음번에 더 가까이 가서 들으면 되지. 더 내가 너 말에 집중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은근히 또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걸 너무 사실적으로 그래 너 발성 키워. 너 좀 복식 호흡 좀 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말하기를 잘 듣고 상대방의 것을 남 탓이 아니라 내 문제인데? 내가 잘 못하는데?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주는. 그리고 전반적으로 여성분들은 부정적인 남자를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남자도 안 좋아하지만 경향성이 여자가 더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염세적이잖아요. 막 세상을 되게 막 무겁게 보는 사람. 근데 이런 심리가 있어요. 애를 낳든 안 낳든 그거는 자유예요. 출산의 자유고. 근데 오랜 DNA 중에 내 아이가 저 남자를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본능이 있는데 저렇게 부정적이면 내 가족도 부정적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좋아할 수가 없다고 본 적이 있어요. 동의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보단 긍정적인 게 아무래도 좋죠. 밀당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안 좋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간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반찬 막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막 냉장고 터질라 하는데 그러면 엄마 나 지금 냉장고 다 꽉 찼어. 안 줘도 된다니까. 야 엄마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면 이 사랑이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밀당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조금의 균형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그 시간을 주는 거죠. 혼자 놀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 나도 마찬가지고 나한테도 그 시간을 줘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주면 자꾸 함께 하려고만 하고 어떻게든 오자마자 바로 또 카톡하고 바로 전화하고 이 사람은 지금 준비가 안 됐는데 고백 공격해버리고 갑자기 집으로 자동차 타고 찾아가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어느 정도 게임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풀리는 문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자가 조금 오묘하게 말뜻해 반전 매력이 있어야 더 궁금해지고 잘 보이고 싶고 이러지 이 패턴이 다 보이면 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밀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를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려면은 너와 나의 공간을 만들어 놓자. 그 사람의 공간과 나의 공간이 있고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공간은 여기야. 이렇게 해놓으면은 자연스럽게 밀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남자들은 소유욕이 있다 보니까 다 붕괴시킬라 해요. 이 사랑은 다 주는 거야. 사랑은 그냥 헌신하는 거야. 이러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건지 나의 만족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뒀으면 좋겠다. 차분하게 대화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는 약간 소유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을 갖고 싶어서 집착하다 보니까 카톡을 너무 빨리 하는 그런 것도 매력 포인트를 낮추는 행위 같습니다. 적당히 바빠야지 조금 보고 싶고 이런데 모든 걸 다 호응해주고 모든 걸 막 빨리 대답하고 이러면은 상대방한테 궁금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나도 그런데? 내 생각도 그래. 이렇게 다 똑같이 하면은 왜 내 말에 다 똑같다고만 해? 이러면서 또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펼치긴 펼쳐야 된다. 예를 들어 삼겹살을 좋아해? 아니면 소고기를 좋아해? 물었을 때 난 원래 사실 삼겹살에 뭐 된장찌개 먹는 걸 좋아해. 근데 내가 잘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가 소고기를 좋아한대요. 한두 번이야 나도 소고기 좋아하는데 할 수 있죠. 근데 기계적으로 맨날 그 사람과 똑같은 의견을 말하면 거짓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빠는 뭐 삼겹살 좋아해? 소고기 좋아해? 하면은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거든? 이렇게 여자가 했을 때 그래? 소고기 맛있지. 근데 난 삼겹살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삼겹살에 된장찌개 먹으면 되게 맛있던데? 왜 소고기를 더 좋아해? 이렇게 내 의견은 이렇고 너의 의견은 어때?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눠주면은 오묘하게 반대가 끌리는 이유가 또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